가장 순수해야 할 사랑이 이토록 잔혹한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 왕의 결혼이 오히려 죽음의 서곡이었다면 그 비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오늘 저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애달픈 사연을 품은 젊은 부부,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의 덧없음과 권력의 냉혹함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초기,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어린 왕 단종이 보위에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막 12살을 넘긴 어린 임금의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왕좌의 무게가 얹어졌던 것이죠.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나이였던 단종은 즉위와 동시에 왕실의 안녕과 후사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강렬한 정치적 숙제를 안게 됩니다. 바로 왕비 간택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배필을 드리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불안정한 정국의 안정감을 불어넣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한 소녀의 운명이 단종의 그것과 불가피하게 엮이게 됩니다. 바로 여산 송씨 가문의 딸, 훗날 정순왕후로 불리게 될 송씨였습니다. 그녀는 15이라는 앳된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어 어린 단종의 곁을 지키는 국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꿀 법한 나이에 이들은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죠. 이들의 혼인은 겉으로는 왕실의 경사였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태로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왕비가 된 송씨는 궁궐 생활에 적응하며 어린 단종과 함께 왕실의 대소사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법도와 예절을 익히며 불안정한 왕권을 다독이는 어린 왕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려 노력했죠. 12살의 어린 왕과 15살의 어린 왕비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혹독한 궁궐 생활 속에서 작은 위안과 희망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궁궐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평화로운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리로 만든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였던 거죠. 이 시기, 단종의 왕권은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선왕인 문종이 승하하기 전 어린 단종을 보필하기 위해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유명을 남겼지만 이들의 존재는 오히려 왕실의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숨긴 채 조카인 어린 왕을 보필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과 정순왕후의 결혼은 겉으로는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북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부부의 사랑은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마음이 가장 잔혹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이들은 곧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단종의 결혼은 과연 그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왕비 정순왕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비극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그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존엄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가 과연 언제부터 어떤 그림자 아래에서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지난 시간, 어린 단종의 즉위와 정순왕후와의 결혼이 겉으로는 평화를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왕위에 오른 단종은 선왕 문종의 유언에 따라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의 보필을 받았지만 그의 왕권은 마치 위태로운 촛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은 그 작은 어깨 위에 놓인 왕관과 함께 새로운 권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왕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겉으로는 엄숙했지만 그 위태로운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을 테지요. 특히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카를 보필하는 충신인 척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야심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안정을 핑계 삼아 은밀히 자신만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죠. 마치 깊은 밤 그림자 속에서 독버섯이 자라나듯 그의 영향력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궁궐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밤마다 사람들을 모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주변에는 점차 왕좌를 향한 욕망을 품은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모든 움직임은 어린 단종에게는 너무나도 불길한 징조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은 이러한 불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수양대군의 세력은 물밑에서 점차 그들을 압박하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형성해 나갔죠.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를 겨누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할까요? 단종의 충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다가올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고 궁궐 주변을 맴도는 불길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죠. 이런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어린 정순왕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비로서의 역할은 막중했지만 그녀의 어린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궁궐의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단종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곧 자신에게도 드리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감싸지 않았을까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박과 함께 그녀는 왕비라는 자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점차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던 거죠. 궁궐의 화려함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시기 속에서도 단종과 정순왕후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의지할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로를 찾았을 겁니다. 아마도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독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거친 파도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닷과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사랑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을 겁니다. 조용한 궁궐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에 마지막 평화이자 가장 순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작은 세상은 외부의 거친 파도로부터 잠시나마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궁궐 주변을 맴도는 불길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문들, 사람들의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끊이지 않던 불빛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죠. 평화로워 보이는 궁궐의 담장 너머로 거대한 운명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단종을 보필하는 신하들의 얼굴에는 점차 수심이 드리워졌고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빛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어린 부부는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리게 될까요? 이제 그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드리워졌던 불길한 그림자는 결국 거대한 폭풍이 되어 어린 임금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되었죠. 평화롭던 궁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잔혹한 권력의 칼날은 무고한 생명들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숨죽여 지내던 수양대군은 본색을 드러내며 굶주린 맹수처럼 무자비하게 궁궐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져 갔고요. 젊은 신하들의 피가 궁궐 마루를 붉게 물들였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잔혹한 밤이었죠. 어린 왕 단종은 홀로 그 잔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죠. 공포와 함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죠.
어쩌면 이 비극은 이미 예고된 운명이었을까요?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숙부의 소나기에 놓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의지할 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상징인 옥새는 강제로 빼앗겼고 용상에서 끌어내려지며 더 이상 조선의 임금이 아님을 선고받았죠. 불과 몇 년 전 모두의 기대 속에 왕위에 올랐던 어린 임금은 이제 폐위된 왕, 한낱 유약한 인간이 되었죠. 그의 머리 위를 장식하던 면류관은 땅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골룡포는 찢겨진 채 초라하게 나부꼈을 겁니다. 그가 겪었을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아픔이었을 테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는 이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한때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어린 왕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가장 비통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정순왕후와의 마지막 이별 말입니다. 피바람 몰아치는 궁궐 한편에서 두 어린 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죠. 두 손은 다시 놓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을 겁니다. 어린 부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흘러내렸고 서로를 향한 애달픈 외침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비명처럼 궁궐 안에 맴돌았죠.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예감이 그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을 테죠. 그들의 짧고 순수했던 사랑은 결국 정치적 야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죠. 가장 순수해야 할 사랑이 가장 잔혹한 권력투쟁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단종의 유배길은 정순왕후에게도 가혹한 운명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화려했던 궁궐을 등지고 초라한 평민의 옷차림으로 궁궐 문 밖으로 내쳐져야 했죠. 한때 국무로서 존경받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종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과 막막한 세상뿐이었죠. 궁궐 담장을 뒤로 한 채 동대문 밖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듯 무겁고 쓸쓸했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흐르는 눈물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단종과 정순왕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잔혹하게 갈라졌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죠. 단종의 유배길은 그렇게 비극의 서막을 열었지만 진짜 절정은 아직 남아있었죠. 영월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단종은 쓰러져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강제로 옥좌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왕비와 생리별한 채 낯선 땅으로 내몰렸던 그의 삶은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마무리되었죠. 한때 조선의 주인이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마지막 숨결을 감싸 안았을 테죠. 그 소박한 처소에서 그는 아마도 정순왕후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궁궐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멀리 한양 동대문 밖 초라한 초가집에 머물던 정순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단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을 테죠. 밤마다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단종의 안녕을 빌었던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슬픔을 삼키며 홀로 이 비극을 감당해야만 했죠. 곁에 아무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절규했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존경받던 국모의 자리에서 쫓겨나 거친 무명옷을 입고 평범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종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쪽을 향해 절하며 단종의 명복을 빌고 직접 명주실을 잡거나 나무를 캐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단종의 존재는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을 겁니다.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녀는 단종의 복권을 염원하며 긴 세월을 인고의 삶으로 채워나갔죠. 정순왕후의 애절한 기다림은 무려 6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단종을 잊지 않았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시대에 이르러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권되고 정순왕후 역시 왕후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동안 잊혔던 두 젊은이의 비극적인 사랑과 희생이 뒤늦게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위패는 비로소 함께 모셔지며 영원히 이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 역사 속에서나마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해야 할 사랑이 권력의 칼날 아래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이죠. 어린 왕과 왕비가 정치적 야욕의 희생양이 되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그 속에서 파괴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정순왕후의 순결한 사랑과 변치 않는 충절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그리움과 굳건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의 사랑과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인간적인 그리움과 충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그림자 아래 희생되는 순수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름이 오랫동안 잊혔다가 복권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사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잔혹함과 인간적인 존엄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또 다른 권력의 그림자나 그 속에서 피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